위문에서는 4페이지고요. 그리고 기본서에서는 과점 주제에 대한 내용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에서 62페이지 나옵니다. 62페이지에서 과점 주주. 자, 먼저 과점 주주의 뜻을 보죠. 뜻에 대한 내용에서 과점 주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과자가 많을 과자예요. 많을 과자니까 주식수를 많이 소유한 자가 바로 과점 주주의 뜻이에요. 여기서 주식수가 몇 %다라는 이로써 법에서 정해져요. 법에서 정해진 숫자에 대한 이로써 과점 주주는 법인의 총 발행 주식수 중에서 50%를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포인트는요. 50%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여기서 포인트 잡는 것은요. 초과에 잡으셔야 돼요. 초과다. 이상 아니에요. 이 내용이 23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23회 때에서 이렇게 나왔죠. 과점 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다. 틀린 거예요. 뭐라고 돼요? 초과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산수 공부합시다. 산수로서요. 50% 이상 이란 말과 초과 이 말을 이제 비교해 보죠. 여러분들 중개업법에서 잘 배웠을 거예요. 배울 때 이자 있으면요. 이자가 있으면 앞에서 포함시켜요. 포함시키니까 이건요. 50%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초과죠.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으면 앞에서 숫자 버리는 거예요. 버리니까 여기는요. 50.1% 시작이에요. 이건요. 50% 시작이고요. 틀리죠? 틀리니까 여기서 포인트 꼭 잡으세요. 초과. 초과자에다가 잡으시면 돼요. 초과 잡고 그리고 여기서 법인 하면은요. 법인에 대한 이유로서는 공개된 법인을 보고 상장 법인 그래요. 신문 보시면은 주식세표가 적어졌잖아요. 거기에 적어진 법인들이 상장 법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적어 있지 않는 법인들은 비상장 법인으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입니다. 이제 법인은 상장 법인과 비상장 법인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상장 법인일 것인가 비상장 법인일 것인가를 볼 때 상장 법인은 여러 사람들이 주식을 구입하니까요. 50% 초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상장 법인이에요. 그 삼성전자의 대빵이 누구냐면 이재용의 가족이에요. 이재용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대한 내용은 20, 23%밖에 안 돼요. 그래도 대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상장 법인에서 50% 초과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 이렇게 적어지죠. 법인 해가지고 가로 하면서 상장 제외 그래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법인의 의미는 비상장 법인의 의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결하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입니다. 그럼 이 과점 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대빵이에요. 대빵이라는 말은 실질적 경영자예요. 실질 경영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 가능하고 자기 마음대로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을 처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좀 뭔가 좀 필이 안 오신 모양인데 필 오게 드릴게요. 과점 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비상장 법인의 주주총회에다가 부동산 취득하자라고 안건 올려놓고 손 한번 번쩍 들었어요. 손을 번쩍 들었으면 50.1%의 찬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과반수 초과됐으니까 이때는 이제 그 안건이 통과됩니다. 통과되면서 비상장 법인은 부동산 취득하고요. 그리고 후에 과점 주주가 돈이 궁했어요. 돈이 궁하니까는 다시 과점 주주가 비상장 법인의 주주총회에다가 올려요.
취득했던 부동산을 팔자라고 안건 올려요. 안건 올려놓고 손 한번 번쩍 들었으면요. 50.1% 찬성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건이 통과돼요. 통과되면서 비상장법인은 부동산을 팝니다. 팔고 돈 들어오면 그 돈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요. 각기 주주들에게 지분율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끝에서 과점 주주가 자기 지분율만큼 가져가는 거죠. 너는 처음부터 취득을 보겠다. 왜? 실질적 경영자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바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말이 나오죠.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게 법전 내용이에요. 법전 내용이니까 의미적 내용까지 갑시다. 의미적 내용으로서 여기 해당 법인, 이 해당 법인에 대한 내용의 의미는요. 비상장 법인 되겠죠. 비상장 법인을 의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등을 여기에 대한 내용, 아까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할 때 과세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죠. 과세되는 경우니까 이 부동산 등이란 말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의미한다. 이걸 알 수 있죠.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점 주주가 끝에서 자기 지분율만큼 가져간다겠죠. 그러면 이 취득으로 본다에 대한 내용의 의미는요. 뭔만큼 취득? 지분율만큼.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요.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요. 부동산 등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설립 시만큼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설립 시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해보죠. 설립 시 과점 주주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과점 주주가 아니었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설립 시 과점 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 내용으로서는요. 설립시라는 단어 보자마자 요 중간 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립시라는 단어가 없이 과점 주주가 되었다면요. 그때는요. 취득으로 본다. 설립시 말이 있으면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요하시라고 거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자, 기억. 과점 주주란 적어졌죠. 과점 주주란. 그리고 그 옆에서 밑에서 50% 초과하는 자 돼 있죠. 초과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비상장 법인 밑줄. 상장 아니에요. 그 내용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적어진 내용 그대로 적어졌는데 첫 번째 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자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밑줄. 그리고 그 밑에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밑줄. 그리고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등의 의미는요. 취득세 과세 대상물. 취득으로 본다의 의미는요. 지분율만큼. 그리고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탁자 것을 포함한다. 왜 포함될까요? 이 부동산은 실질적 지배권자가 누구? 법인이니까. 유탁자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설립시 동그라미.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되고, 그리고 니은에서 지분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납세 의무. 여기는 글자 그대로 지분이 변동됐을 때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서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서 3가로 62페이지에서 3가로 해가지고 과세 지분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 말은 지분율 변동됐을 때 납세 의무를 말한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으로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과 동그라미 2번 또는 3번에 대한 내용의 문장 보니까 한 문장마다 속줄, 녹줄이에요. 그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윗물에다가 포인트를 적어놨어요. 먼저 읽어드릴까요? 법인의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로, 증자 밑줄. 증자란 말은 자본금의 증가를 말해줘요. 자본금의 증가. 자본금의 증가는 주식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증가된 경우로서 최초의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 주주 동그라미.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모두 취득으로 본다. 여기에서 왜 제가 증자에다가 밑줄 칠하겠냐면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 때에서요. 감자로 나와요. 감은 감소할, 자는 자본금, 감자로 나오거든요. 그 모의고사 때나 문제 푸시라고 밑줄 것 뿐이에요. 하나 실제 시험에서는 그건 맞게 적어져요. 증자로서 적어져요. 포인트는 뭐였냐? 최초로 과점 주주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과점 주주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모두 취득으로 본다. 이게 그 내용의 문장이에요. 이 두 구절만 알았으면 이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문장 녹줄은 암기가 된 겁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리는데 여기 볼 때 50%였어요. 그러면 초과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과점 주주 아니에요. 과점 주주 아님으로써 이때는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10%에 대한 내용을 다른 주주로부터 증자에 의해서 매입했어요. 매입했다. 그러면 합치면은요 60%. 과점 주주 되었죠. 되었으니까 과세하자요. 과세하는데 몇 프로 모두 과세? 몇 프로 과세? 60% 과세. 이 60% 과세가 바로 뭐예요? 모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말 나왔잖아요.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면 끝에는 뭐예요? 모두. 이 모두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 지분율 모두를 말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B번 가세요. B번에서 과점 주주가 밑줄. 그리고 거기에 쭉 가다가 그 밑에 줄에서 증가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요 증가분 취득으로 본다. 만약에 과점 주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증가된 경우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다든지 아니면 지분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끝말은요 과세하지 않는다로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으로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51%였어요. 51%였다. 그러면 초과자 있죠? 초과자 있으니까 과점 주주예요. 과점 주주로서 51% 과세했어요. 그리고 후에 다른 주주로부터 10%에 대한 내용을 매입해서 증가가 되었어요. 합치면은요 61%예요. 그럼 여기에서 61% 모두 과세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51%에 대해서는 두 번 과세예요. 두 번 과세니까 이중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뭔만큼은 과세?
증가분과세. 증가분이니까 이때에 대한 경우에 숫자는 10%, 10%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장에서는요, 당연히 이 말 나오겠죠. 과점 주주가 나오고요. 또 뭐 나와야 돼요? 증가. 이렇게 나왔으면 끝말은 뭘로? 증가분으로 갑니다. 다시 거기 밑에서 단서 나와요.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 주주가, 자, 과점 주주가 밑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증가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끝말은요, 과세하지 않는다. 되겠죠? 그래서 과점 주주가 이렇게 나오면서 증가된 경우로 연결된다면 그때에 대해서 끝말은 증가분 취득이다. 그 다음에 B번에서 과점 주주 시가 없네요. 시에 대한 내용은 이제 교재로 할게요. 시가 빠뜨렸네요. 시 62페이지에서 60페이지 3번 맨 밑에 3번 나오죠. 거기에서 그 내용 과점 주주 밑줄 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밑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이 된 자가 여기서 유한 책임 사원이 어떤 뜻인지는 알 필요 없어요. 버리고요.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 거기다가 동그라미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 동그라미 이 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증가분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가 끝말 나오죠. 증가분 취득으로 보아 증가분에다가 밑줄 치면서 이렇게 적으세요. 차이난 비율 이렇게 적으세요. 차이난 비율.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후 과점 주주에서 전 과점 주주를 뺀 차이난 비율만큼을 과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인물로서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유인물에서 거기 공간이 있을 거예요. B번 밑에 공간이 있죠. 해가 시 해가지고 막보라는 단어만 적읍시다. 과점 주주가 적고 그리고 뒤에서 점 3개 찍고요. 양도 이렇게 적고 그리고 또 점 3개 찍고요. 찍고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땅땅 해가지고 뒤에서 증가분 취득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서 증가분 밑에다가 똑같게 차이난 비율 이렇게 해주면은 기본서에 있는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을 다 암기한 겁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51%였어요. 그럼 초과제 있어 없어요? 있죠. 과점 주주였어요. 그러면서 51% 과세했어요. 과세하고 후에 여기에서 10%에 대한 율을 팔았어요. 팔았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요? 41% 남았어요. 그리고 더 후에 30%에 대한 내용을 취득하였어요. 그랬으면 합치면은요. 71%로서 다시 과점 주주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71% 모두 과세다. 이렇게 나온다면요. 51%만큼은 두 번 과세예요. 두 번 과세니까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뭔만큼 과세하겠다? 증가 분만큼 과세하겠다.
증가분에 대한 내용은 후 과점 주주에서 전 과점 주를 뺀 차이난 비율을 과세하겠다. 몇 프로일까요? 20% 되겠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온 말은 과점 주주가 이 말 꼭 주겠죠. 양도 준다는 얘기예요. 주고 그리고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말을 꼭 줘요. 이 말을요. 꼭 주니까 여기에 대한 이거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그 말은 뭐다? 증가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한 문장으로서 5줄은 다 외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 보죠. 문제 볼 때 기본서보다 문제가 유의미리 더 많아요. 1번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건 몇 개인가? 취득세가 과세지 않은 거. 자, 먼저 기억 가니까 거기 오른쪽 가니까 약간 가볼 때 어떤 단어 탁 튀어나왔어요? 설립시죠. 설립 후 아니죠? 설립시. 였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였어요. 답 아니겠죠? 아니, 답 되겠네요. 아닌 건 몇 개인가 했죠? 그러니까 답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끝에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죠? 뭐 어떨까요? 과세. 모두 치두로 봐서 과세하죠. 과세니까 답 아니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과점 주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로 쭉 가보니까 끝에서 증가된 경우 나오죠. 어떨까요? 과세. 뭔만큼 과세? 증가 분만큼 과세. 과세된 경우니까 답이 아닙니다. 답 아니고요.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걸 골라야겠어요. 자,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니을 가서요. 니을에서 과점 주주 나왔죠. 그리고 쭉 가보니까 끝에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비율에 변동이 없다겠죠? 그건 증가된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합니다.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골라라겠으니까 답은요. 기억, 을, 리을 2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의 문제는 자기가 방금 볼 때 여기 박스에다가 기억 해가지고 여기에서 요 내용은 과세 않는 경우죠. 과세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디귿은요. 니은은 과세된 경우죠. 디귿에 대한 것도 과세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을, 리을에 대한 과세되지 않은 경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기억, 리을로 하면 돼요. 여기 선다 1, 2, 3, 4 있을 때 선다 1, 2, 3, 4, 5 있을 때 기억, 리을에다가 답 체킹하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여가 어때요? 리은과 디귿 동그라미 쳐놨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답 치고 온답니다. 저 웃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허다해요 지금요. 허다하면서요. 자기는 분명히 문제는 풀었어. 문제는 잘 풀었어. 잘 풀고 알았어. 그런데 답은 틀리게 적고 와요. 이걸 막아야겠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그 옆에 보니까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거 했죠. 아닌 거 했으니까 그 아닌 거에다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옆에다가 이 옆에다가 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풀어야 이제 여기서 아닌 거 이거 기억 리을이 답이겠구나 란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동상이 없어요. 혼동이 아니라 실수로 틀려오진 않는 거예요. 됐었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세법 진짜 더러운 과목이네요. 별걸 다 켜져요. 2번 갑시다. 2번에서 취득세 부과되지 않는 것. 취득세 부과되지 않는 것이란 말은 과세하지 않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럼 같은 말로 써요. 비과세 하고 같은 말이죠. 비과세인 걸 골라라 라는 내용이 문제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1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나온 말이 뭐가 나왔어요?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문구 나왔죠. 이렇게 한 문구 나왔으니까 이 뭐예요? 비과세. 답은 1번. 좋죠. 그 다음에 2번 형제 간의 부동산 물건 들어갔죠. 그리고 교환 팔다죠. 그러면 여기는 유상거래 유상치드로서 과세. 그 다음에 3번 직계존속 나오면서 주택 증여 받은 경우 주택 물건 들어갔죠. 그리고 증여니까 증여 치드로서 과세. 그리고 4번 파산 선고 부동산 취득 부동산 물건 들어갔죠. 파산 선고니까 유상 취득 유상치드로서 과세.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조합이 나왔죠. 뭘까요? 과세. 조합이 나오면서 뒤에가 조합원용 연결되면 그때 납세음자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에게 과세합니다. 비과세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 돼요.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에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 이렇게 나온 거니까 직계존비속관 나왔죠. 직계존비속관 이제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뒤에서 단어 찾기로서 교환 단어 아니면 대가 입증 단어 아니면 파산 선고 단어 경매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유상 취득 없으면요 증여 취득. 자, 볼 때 뒤로 쭉 가보니까 그 밑에 줄에서 대가 입증 나왔죠. 대가 입증 나왔으니까 그 말은요 유상 취득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직계 비속 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 그럼 뭐 나왔어요? 직계 존 비속관 나왔죠. 이만 나왔으니까 이제 단어 찾기 하세요. 단어 찾기 뒤로 쭉 가보니까 교환 나왔죠. 그러면 끝말은요 유상 취득. 그런데 무상 취득이 다 틀렸죠.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여기서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의 말은 준부동산을 말해줘요. 준부동산이니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또 뒤에서 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이 각종 권리는 해용권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여기에서 어권을 제외한일까요? 포함일까요? 포함. 아까 취득세 과세 대상물 복습할 때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광어 양식 그랬죠. 그럼 광어 양식을 뺀 나머지 곤 나온 것은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광어 어권이잖아요. 어때 포함이 된다. 그런데 포함되지 않는다겠죠? 틀린 겁니다. 6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나온 말이 설립시 나왔죠. 설립 후 아니죠. 설립시 이 말 나왔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끝에 보니까 지도로 본다 틀렸죠. 6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7번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뭐 나왔어요? 부담부 증여. 이걸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잡고 그리고 뒤로 쭉 가보니까 채무 나왔죠. 그럼 채무로 끝났으니까 빚 갚았잖아요. 빚 갚았으니까 유상 취득. 그런데 유상 취득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8번이 31회 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국가 애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자, 국가의 취득 두 개를 나눕시다. 나눠볼 때 국가 취득은요 비과세,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 그런데 국가도 애국정부 취득도 과세한다? 틀렸잖아요.
부간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국가는 비과세, 외국정부는 상호 서로 간 면세주의. 8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가로 납세 의무자. 자, 여기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인데,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는 군데군데 나와요. 군데군데로서 60페이지에서 네모 2번 납세 의무자 해가지고 2가로 원칙, 사실상 취득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61페이지에서 2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리고 또 D페이지 가져서 63페이지에서 상속일 때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자. 6번에 대한 내용도 납세 의무자 내용이에요. 또 D페이지에서 66페이지에서 참고학습 해가지고 1번 외국 물건의 임차 수입자, 여기도 납세 의무자. 그러면 보니까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군데군데 페이지를 달리해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묶음이 아니니까 혼동돼요. 그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위물로서 다 묶어놨어요. 묶어놨으니까 위물로서 봅시다. 위물로서 4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4가로 취득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뜻만 알았으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원칙은 세금마다 알 수 있어요. 납세 의무자 뜻은 세원을 갖춘 자입니다. 또 세원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이에요. 세원이란 말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란 말과 같은 말. 그럼 취득세에서 세원은요, 취득이니까 납세 의무자는 취득 한자다. 그리고 사시고가세를 택하니까 앞에다 붙여요. 사실상 취득자, 이게 원칙입니다. 사실상 취득자가 원칙. 사실상 취득자가 어떤 경우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밑에 문장 나와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러면 이 내용은 미등기죠. 미등기,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과세니까 끝말은요, 취득으로 본다. 이거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서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양수인이라는 말은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니까 매수인이란 말과 같은 말. 양수인, 매수인 같은 말. 그럼 양수인은 사실상 취득자겠죠. 소유자가 의문점이에요. 소유자 의문점이니까 그 의문점에 대한 내용 이제 곧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은 밑줄 치세요.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본다. 라는 의미로서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갑시다. 뒤로 가볼 때 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의미로서 먼저 한 문장으로서 예습은 안 읽고 왔을 거니까 예습찬으로서 읽어드릴게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동그라미.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동그라미. 그리고 주체 구조부란 말은 주요 구조란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본체를 말해줘요. 건물 본체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가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그래서 외자 나오죠. 주체 구조 취득자 외자란 말은 빌려온자입니다. 빌려온자니까 임차인. 이 외자 그러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가설 설치한 경우 주체 구조부 취득자, 여기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 말은 뜻에 대한 의미로서 소유자를 말합니다. 이 외자는 소유자 아니죠. 임차인이고요. 주체 구조부 그러면요 소유자. 소유자가
함께 취득한 본다. 이제 여기에서 결과적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설비 이 말 나오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 있어야 할 말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말이 있으면 맞아요. 없으면 틀려요. 그런 내용이 결과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먼저 말했다는 것은 예습했다는 거예요.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주체, 구조부, 주요 구조부 같은 말로서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요 구조부, 주체 구조부는 대들보 있고요. 대들보 있고 그리고 여기 기둥 있고 벽 있고 지붕 있는 거 이걸 보고 주체 구조부, 주요 구조부 그래요. 여기는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죠. 자,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로서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하는 임차인에게 빌려 주었어요. 임대하여 주었어요. 이랬을 때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활동이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한 영업활동이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설치했어요. 누가? 임차인이 설치했다고 하였으면 이 건물의 가치는요 증가가 돼요. 그럼 이 가치의 증가분은 누구에게 속하냐면 소유자에게 속해요. 그래서 소유자가 엘리베이터와 건물 본체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상하다. 아니 소유자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왜 소유자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 취득한 거 아닌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볼게요. 방향을 틀어볼 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자기가 설치한 이 엘리베이터를 뛰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뛰어가죠. 못 뛰어가잖아요. 못 뛰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누구 것 되는 거예요? 소유자 거. 주체 구조부 취득자 것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으로서 살펴본다면요, 딱 이거예요. 여기 설비 이번엔 주어지겠죠. 문장에서 글자 있고 설비란 말은 꼭 주어져요. 그럼 이 설비에 대한 내용을 뛰어가야 돼요? 못 뛰어가야 돼요? 못 뛰어간다는 말이 주어져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돼요. 이거예요. 하나가 돼요. 이 말은 꼭 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꼭 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틀린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세 구절만 알았으면 그 한 문장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암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보니까 소유자가 납세면 되죠. 어느 경우에서 임차하여 준 경우에서. 그래서 앞에가 소유자가 나온 거예요. 연결시키면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으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내용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에서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 지목 사실상 변경 밑줄. 지목 변경 됐어요. 그러면 가치는 어때요? 증가되죠. 가치의 증가분은 누구에게 속하냐면 소유자에게 속해요. 납세는 누가 돼요? 소유자. 소유자. 문장에서요. 지문이 길든 짧든 지목 변경 이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보자마자 납세 의무자 물어볼 때는 끝에가 소유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에서 외국인 소유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임차하여 수입 밑줄. 이제 임차하여 줬죠. 임차하여 줬으니까 납세의무자 누가 되냐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임차해 줄 때 납세의무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그 문장에서 외국인이죠. 그럼 외국인에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취득세 징수하러 떠난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누구로? 수입자.
그래서 문장에서 외국인 소유 이 말 나오고 뒤에가 임차여 수입 나왔으면 납세면 수입자 됩니다. 수입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상속. 상속일 때 사실상 취득자는 일반적 상식으로 누가 될까요? 돌아가신 분일까요? 상속인일까요? 상속인 되겠죠. 상속 단어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상속인, 상속인 각자 밑줄. 자, 여기에서 상속인 나와도 맞아요. 상속인 각자 나와도 맞아요. 상속인으로 나온 것이 왜 맞냐면 그때는 단독 상속이에요. 혼자 상속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공동 상속이었으면요. 상속인 각자. 이거 되겠죠. 자,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요 건물에 대한 이유로서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을 때 장남에 대한 내용은 40%, 차남은 60% 이랬으면요. 상속받은 자는 어떨까요? 각자죠. 사실상 취득자 여기는 40%, 여기는 60%. 그러니까 상속인 각자 나온 거예요. 되겠죠? 상속 나왔으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또 6번에 대한 내용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몇 줄이냐면 넉 줄이에요. 그 넉 줄 내용을 다 읽어봐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 뜻인가를 알려면 이거 몰라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내용은 줄여야 돼요. 내용을 압축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말을 엄청나게 길게 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꼬아가지고 상대편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짧게 말해야 돼요. 짧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짧게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짧게 조합 2, 조합 원용, 부동산 취득. 이제 짧게 압축했어요. 이리 볼 때 이 용자가 사용할 용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 부동산은 누구 거? 조합 겁니까? 조합원 겁니까? 조합원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 조합원 거예요. 조합원이 납세문자예요. 이제 문장에서요. 글자가 쭉 적어지면서 조합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조합원용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단어 보고 요 뒤는 보지 마세요. 봤다 그러면은요. 제꼴당해요. 제꼴당하면서 맨 맞고 살아요. 화장벌에 속아서 맞고 사니까 안 속기 위해서 보지 마는 거예요. 안 봐야 안 속잖아요. 아닐까요? 그래서 제일 또 여러분 안 봐야 진도가 빨리 나가. 제가 여러분들 눈 보고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 보면서 아이고 저 또 모른다. 또 다시 이렇게. 그래서 아예 안 봐야 돼. 안 보고 강의해야 되는데 또 안 보면 또 서바할까 봐 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말고 끝말은 뭐였다? 조합원. 이제 거기에 단위로서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6번에서 체킹해 줄게요. 6번 줄 밑으로 첫 글자 집 나오죠. 그 줄 끝에서 조합 등이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바로 밑에 줄에서 조합 원용 나오죠. 밑줄. 끝말은요? 그 밑에 줄에서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두 구절만 알았으면 요 6번 내용의 문장은 암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 기본세는 없어요. 설명해 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설명합니다. 과민 억제권령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 소유자와 밑줄. 공장, 신설, 증설자가 다를 때, 신설, 증설자가 다를 때 밑줄.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소유자가 신설, 증설 한 것으로 보아.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자, 얘가 과밀 억제권역 내는 수도권 지역이에요. 서울이었다 합시다. 서울이고요. 그리고 이 서울에 이렇게 건물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이 건물을 공장을 경영한 자에게 임대하여 주었어요. 이랬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공장 경영자가 공장으로서 경영하시고 계시다가 비좁으니까 여기에다가 증축했어요. 누가? 공장 소유자인 공장 경영자인 임차인이요. 이랬다. 그랬으면 저기서 소유자와 신설 다르죠. 이랬을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설치했던 사람이 이걸 뛰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뛰어가죠. 그럼 누구 것? 소유자 것. 그러면 당연히 말 나온 것은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다를 때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요. 소유자. 되겠죠?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못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것? 소유자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밑에다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키 적어놨어요. 키로서 문장 쭉 가볼 때 설비 하나가 되어 이 말 나왔으면 꼭 있어야 할 말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지목 변경 나왔으면 소유자, 외국인 소유 나왔으면 임차하여 수입 이렇게 연결됐을 때 끝말은 수입자, 상속은요. 상속인 각자, 조합이 나오면서 조합 온용 나왔으면 끝말은 조합원. 그리고 7번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다르다 나왔으면 끝말은 소유자.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문제 봅시다. 1번에서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 설비 나왔죠.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나왔죠. 요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단어가 있으면 맞아요. 없으면 틀려요.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죠.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틀렸죠? 1번 틀렸고요. 이게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도 2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뭐 나왔어요? 조합이 나왔죠. 바로 옆에 뭐 나왔어요? 조합원. 이렇게 나오니까 끝말은요. 조합원. 조합원이 쓰는 본다. 맞죠? 2번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 문자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나눠준 위인물 취득 시기로 갑니다. 즉 시기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는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81페이지 나와요. 지금부터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이 위인물에 대한 내용의 페이지와 같아요. 순서가 같다는 얘기예요. 같으니까 그대로 위인물 봐도 되고 기본서 봐도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